상경표 토파보기라고 했는데요. 자세히 살피는 거를 톱다라는 그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톱다. 그래서 이 상경표라는 위암신경균에 쓴 걸로 추정이 되는, 아직까지는 원본이 발견이 안 돼서 그 상경표를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악인들 경우에는 백두대간을 잘 안다고 하는데, 제가 정작 상경표를 연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과 고지도로 살펴보는 백두대간이라는 부제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02년에 헌일강림 역대 국도 지도라는 세계 지도 속에 나오는 조선과 백두대간을 포함해서 동국지도, 팔도청도, 해동지도 이런 고지도를 통해서 이미 300여 년 동안 조선시대에 알려져 있던 백두대간과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해서 국조고감이라든가 만기우람, 택리지 뭐 이런 사찬서, 관찬서, 역사, 사서 여기에 등장하는 기록상의 백두대간 이것도 300년 이상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결국은 집대성된 게 1770년 무렵에 상경표로 해서 백두대간 개념이 완성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상경표라는 책 한 권이 툭 나와서 백두대간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그 내용을 오늘 전부 한번 얘기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소개를 해 주신 제 책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도 역시 그 상경표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서 지명, 백두대간 지명, 상경표에 나와 있는 지명이 대략 2,000개 정도 됩니다. 자연지명, 인문지명, 행정지명 다 합쳐서. 근데 여태까지는 산 이름이나 계곡 이름 이런 지명에 대해서만 1600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경표에 적혀있는 나머지 300여 개의 행정지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상경표가 온전하게 제대로 보이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오늘 이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전부 네 부분을 나눠서 상경표 필사본을 한번 비교해보고 고지도에 나타난 백두대간, 그래서 60분을 마치고 그다음에 3부와 4부는 대동여지도로 본 조선시대 진상과 백두대간, 기록에 나타난 백두산과 백두대간,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사본은 손으로 베낀, 조선시대에는 뭐 복사기가 없었을 테니까 좋은 책이 있으면 무조건 그 책을 그대로 필사, 모필로, 붓으로 베껴서 썼습니다. 그걸 필사본이라고, 그 필자가 직접 처음에 오리지널 처음에 직접 써놓은 거는 손수자에서 수고본이라고 합니다. 수고본. 그 수고본을 베낀 게 필사본.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인쇄본이 있습니다. 1913년 조선 광문에 본 상경표. 이거는 납활자로 제작된 인쇄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본을 연구한다 했을 때 그것이 수고본이냐, 필사본이냐, 목활자본이냐, 금속활자본이냐, 이런 서지학적인 사전 지식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마침 연구했던 한국학중앙연구에는 장서각이라는 조선 왕실 도서관이 있어서 아주 좋은 정보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이 연구에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경표는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 상경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영조 때 1770년 영조 때인데 이 백과 사전입니다. 동국문헌비고는 100권 40채. 그 다음에 고종 때 증보문헌비고가 250권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이 영조의 명으로 해서 1769년에서 1770년이면 불과 1년 사이에 이 백과사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점이 많았겠죠. 그래서 140년에 걸쳐서 증보를 해서 고종 때 250권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동국문헌비고 중에 여지라는 부분 17권인데 이거는 신경준이 직접 쓴 원고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경표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17권 여지고 17권 그 중에서 7권 산천일 총설 이 부분이 상경표의 내용으로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주는 이 상경표 말고도 동국군현 연역표라든가 강계고, 도로고, 사연고 뭐 이런 많은 지리 서적들을 저술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리학자뿐만 아니라 국어학자, 언어학자, 성원학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국어학계에서 더 많이 연구되어 있는 학자입니다. 지리학계에서는 사실 이 상경표 연구가 기본적인 서지 연구조차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국문헌비고 이거 1770년 영조 때 나온 그 12권 그 여지고 여기에 산천일 총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상경표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12개의 산이 나와 있습니다. 삼각산, 백두산, 원산, 낭림산, 두류산, 이건 분수령입니다.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장안산, 지리산. 이 12개의 산을 12종산이라 하고 이것이 백두대간의 기본적인 정맥과 갈라져 나가는 부분에 있는 12개의 산입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삼각산이 맨 위에 있습니다. 상경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즉 조선의 모든 산을 정리한 그런 책인데 삼각산을 백두산이 앞에 놓은 게 아니라 삼각산을 앞에 놨어요. 그 이유를 산은 삼각산을 먼저 했고 앞에 놨고 강은 한강을 앞에 놨는데 그것은 존경 도야 수도 서울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강과 삼각산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두만강이라든가 압록강이 맨 뒤로 가게 된 그 사연이 그걸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삼각산부터 지리산까지 이렇게 12개의 종산이고 한강부터 압록강, 두만강까지 12개의 종수 메인 강이 주요 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백두산부터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상경표에 나오는 첫 대목. 백두산부터 연지봉, 허학령, 보다회산, 사이봉, 완학령, 어은령 그래서 원산, 장백정간이 갈라지는 이 원산까지 요게 백두대간의 첫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연지봉에서 다시 2차 지맥이 갈라져 나온 부분을 얘기합니다. 연지봉에서는 대각, 감토,
남중산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사이봉에서는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요거는 이제 지맥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맥 중에 어은령에서 나온 지맥이 서쪽으로 가면 장평산하고 천봉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동그라미 치면 갑산부의 소재지, 치소가 여기에 있다. 즉 장평산하고 천봉산은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백두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지맥에 있는 갑산이다. 그래서 행정지명으로는 처음 갑산부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긴 백두산이죠.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원산의 장백정간이 갈라지는데 여기에 원산부터 여기서부터는 장백정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백두대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상경표입니다. 그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백두산, 연지봉, 화학령, 오다해산, 사이봉에서 원산까지 그 다음에 요 오른쪽으로 갈라져 가는 게 지맥들. 이건 본줄기. 이건 지맥. 이 지맥 가운데서 또 2차로 또 같이 쳐나온 지맥들이 삼도령, 종가령, 하방도 이렇게 되고 어은령에서 장평산, 천봉산까지 가서 갑산부. 이게 330리입니다. 백두산서부터 330리 떨어져서 갑산부가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산악인들이 연구한, 특히 우리 이우영 선생님이 연구한 상경표는 이렇게만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만 보시고 산줄기를 이렇게만 얘기한 거고 여기에 관한 얘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상경표는 이 지명, 사람이 사는 마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산들이 전부 정리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천평, 이거는 상경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백두산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상경표에는 이 천평이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천평,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연지봉, 화학령, 천평, 연지봉과 화학령으로 둘러싸인 천평이라는 곳. 여기서 1930년대, 40년대 백두산을 탐사한 보고서에 보면은 무인지경의 넓은 고원지대가 펼쳐진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이 천평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경표에서는 이 천평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해산, 사이봉, 완학령, 어은령. 예, 천평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경표가 먼저 나왔냐, 동국문호 여지고를 먼저 썼느냐. 다시 얘기하면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를 보고 상경표를 정리했느냐. 아니면 사실은 상경표가 먼저 나왔고 그걸 가지고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를 썼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윤 박사님. 어느 쪽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그 제가 질문 드린 걸 천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는 천평이 들어가 있는데 상경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자세한 이 자료가 1차 자료였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정리해서 천평은 빼자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상경표를 가지고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를 썼다면 이 여지고 안에는 이 천평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없었겠죠.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실마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립산악박물관 소장본, 제가 지난번에 해서 수장고에 있던 이 책이 그 내용이나 형식을 보니까 이게 필사본, 한 200년쯤 된 필사본인 걸로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백두산서부터 어은령, 원산까지 백두대간 본줄기가 쭉 이어지고 왼쪽으로는 대각봉, 감토선, 남승산, 지맥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백두산서부터 쭉 해서 연지봉, 화학령 이 내용이 바로 옮겨 적으면 이 상경표 백두대간 첫 장이 이게 첫 장입니다. 첫 장이 되는 겁니다.
백두산, 연지봉, 허황령. 그래서 이 가운데 연지봉 해도 될 걸 이게 이제 문장으로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 지자를 넣었습니다. 여기도 지. 천평 나오죠, 여기 천평. 그다음에 보다, 원명칭은 보다회산입니다. 네 글자 산 이름이에요. 보다회산. 그 다음에 사이봉, 완항령, 어은령. 그것이 이 한 줄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위에까지 12칸. 이게 상경표의 기본적인 12단 체제가 되겠죠. 이걸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백두산이고 분수령은 이제 이 상경표가 나온 후 100여 년 후에 1861년에 나온 지도가 고산자 김종호의 대덕여지도고 그것을 축소해서 축약해서 그린 지도가 대덕여지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백두산서부터 원산이 없어요, 원산이. 여기가 이쪽으로 장백정간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원산이 있어야 되는데 원산이 없어요. 보니까 원산은 상경표에 일명 두리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덕여지전도에 두리산이라고 해놓은 이 부분이 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항령이라든가 보다회산, 대각봉 이런 지명들은 상경표에 나온 지명들이 있고 새로운 지명들 마산령이라든가 소백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지명이 생겼고 연지봉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 천평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상에서 이 백두대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선시대에는 1402년에 나온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부터 해서 1861년에 나온 이 대덕여지 전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에 백두대간이라든가 장백정간이라든가 이런 산줄기 이름이 없습니다. 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장백정간의 장백산. 그런데 지금은 현대 지도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북한 지도에도 이 장백산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산의 위치가 현재 어디냐? 2541m 관모봉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구글어스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장백산입니다. 백두산이 2750m, 일제강점기 때는 2744m로 측량이 됐는데 그 다음에 높은 산이 바로 이 관모봉 2541m. 1930년대 일본 지질학자들이 여기에 가서 주빙하 기후 중에 뭐 이런 권곡을 발견했다. 지금도 뭐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U자형으로 움푹 파여 있는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권곡에 해당하는 그런 지형이고 10,000년에서 70,000년 전 사이에는 대략 거의 만년설 1900m, 해발 1900m 정도가 스노우라인, 설선 고도였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관모봉이고요. 백두산, 천지. 그 다음에 이제 장백산. 이쪽으로 해서 백두대간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쪽에 해산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이 무산입니다. 무산에서 백두산까지는 상경표에 300리, 330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두만강이 되겠죠. 또 하나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관모봉 장백산이고 이쪽으로 해서 백두대간이 이제 흘러내리고 두리산이 여기 있고 요 만탑산이라는 곳인데 들어보셨죠? 만탑산. 북한의 핵실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해가지고 산 높이가 낮아진 그런 산입니다. 만탑산. 만약에 통일이 돼서 장백정간을 종주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아마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해서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만탑산이고 여기 뭐라고 국어로 쓰여 있냐면 핵실험용 도로, 풍계리입니다. 이게 한 20km 정도 되는데 풍계리부터 해서 길주 이 일대 마을들이 전부 방사능에 오염돼서 귀신병에 걸렸다. 그 방사능 환자들, 피폭 환자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이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핵실험을 하면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도 거기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백두대간 종주하게 된다. 여기는 못하는 이 마르금은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풍계리 핵실험